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은 적도 있고 틀린 적도 있지만 틀릴 적이 더 많았죠. 어쨌든 항상 댓글 써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 트위터를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정치 경제 뉴스부터 한국 뉴스부터 막 뒤져서 이런 영상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할애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유튜브도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항상 감사를 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근거 이씨, 제가 한 가지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떤 분이 예전에 댓글을 하나 다셨어요. 실생활에 이게 사용이 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돈이 될 거냐, 그리고 비전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생활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진짜 재화로서 가치가 있겠다. 근데 본인도 그럼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영상을 보신 분 같은 경우죠. 우리 같이 이제 고인물로서 이 바닥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오른쪽 밑에 박스권 하나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레딘 비트코인이라고 여기 하나 써있죠. 여기 레딘 비트코인 써있고, 페이먼트 옵션에 관해 들어가서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그 돈에 관해서 당신의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에 어떻게 이거를 억셉시키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냐, 이거에 관한 방법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벡트 거래소를 만든 대부분의 어떤 돈을 투자한 어떤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타벅스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사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진하고는 일단 관련 없지만,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벡트 거래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대 다국적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여기 화면지상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두 번째가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 벡트 거래소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누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년에 상반기 안에는 일반적인 스타벅스,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거다. 그리고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 지금으로선 더 많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비전을 아마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 매스미디어들이 같이 이제 동참해서 움직일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이거에 관해서 이 페이먼트 옵션에 관해서, 비트코인 사용하는 페이먼트 옵션에 관해서 준비했던 거는 2018년 12월 10일 날부터 이 페이먼트 옵션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저는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트윗을 막 하다가 누군가 이걸 올리니까 밑에다가 트윗 댓글을 막 달더라고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이거 2018년 12월 10일 날부터 시작된 거였어. 더욱 새로운 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조시 라거라는 그 네임드 있는 차티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5년도 전부터 지금 현재 2019년 11월 달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는 트렌드 라인에서 이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의 대각선에서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에서 만약에 $500가 만약에 하락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마지막 지지 노선일 뿐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관한 거는 동감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이 트렌드 라인을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015년도부터 있었던 지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당장 이제 며칠 안에 벌어질 일에 관해서 한 3일 안에 벌어질 일에 관해서 누군가가 차트를 그려서 올렸는데,
되게 간단해요. 딱 두 개 중에 하나야.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한 2, 3일 안에 한 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7,150달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7,400달러를 강하게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냐면 8,200달러까지 뚫려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7,400달러 라인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2번 시나리오 뭐냐면 7,400달러를 만약에 저항을 받고 여기서 그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 6,540달러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더블 바텀이 형성돼서 다시 한번 박스권 장세, 지리한 횡보 장세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번하고 2번 시나리오를 아마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8,200달러라는 어떤 그 구간을 말한 사람이 크립토 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틀린 적도 있어. 그 사람 말이.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하고 크립토 독은 분명히 개별적인 다른 사람이에요. 둘 다 틀린 인물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보다가 이제 의견이 접목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내에는 분명히 방향성이 한 가지 나온다는 거 이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역 헤드앤숄더가 실제로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실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8,200달러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하락을 하겠죠. 7,000 뭐 몇백 달러 때 7,400달러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또 한 번 반등할 가능성.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매수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를 보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간이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암호화폐 장세도 그렇고 지금 현물 경제 시스템에 꼬신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주식시장은,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지속적으로 찔끔찔끔이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 하다못해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제가 보니까 뭐 상승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에 태클을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게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럼프가 미중 무역 합의가 임박하고 있다, 홍콩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딱 던져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홍콩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뿐이야.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합의의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홍콩에서도 일이 잘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 여지를 하나 남기는 거죠. 이 문장의 여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 사태를 트리거로 발생해서 이게 부정적인 뭐 어떤 중국에서 홍콩에다 행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압력에 관해서 미국에서 만약에 중간에 태클을 건다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결국에는 파국으로 다시 한번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인즉슨 현물 주식시장이 결국엔 거꾸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다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거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어 그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 기본적 자유, 두 체제와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보면 미중 갈등 말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중간에 두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이 만약에 전쟁 때 1억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5조라는 돈을 지금 쓰고 있다. 미국을 지금 벗겨먹고 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를 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 너네들 방위비 작년보다 5배를 더 내.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어. 이런 거에 관해서
일반 상에 지난 일주일간에 되게 많이 얘기가 아마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위비 4배 인상 요구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5배 인상 요구, 그리고 일본에는 4배 인상 요구.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막 찍어내긴 하지만 그 나라도 지금 녹록치만은 않아요. 경제 사정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야. 한국보다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2020년 가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뭐 중국하고 뭐 인도 이런 나라들 못지않게 어느 정도 경제가 어느 정도 프로텍팅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마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더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방위비 뭐 협상에 관해서 인상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 뭐 한국에서 일본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거예요. 이 딜이 결국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군이 지속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 결국엔 이게 어떤 현상까지 있을 수 있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북이라는 나라가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죠? ICBM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한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 인상에 관해서 거절할 경우, 그러면 한국도 핵미사일에 관해서 뭐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미국도 이거에 관해서 뭐 명분거리를 줄 수 없어. 너네 이거 가지지 못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일본이 움직여. 일본이 만약에 먼저 핵미사일에 관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해. 연구를 하고 만들기 시작을 해.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7위예요. 그리고 경제력 순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데이터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신문지상을 보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순위가 1위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순위가 지금 보면 우리보다 뒤쳐져요. 4위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상황이 일본보다는 조금 더 우위적인 입장에 쓸 가능성이 저는 좀 약간 농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 한국을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한국을 떠나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뭐 미국이라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겉에서 보는 거랑 되게.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살만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민 간 사람이 역이민 하려고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역이민 하기가. 왜냐면 한국도 예전보다 통화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국가 경쟁력 순위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관해서 뭐 대세김질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화폐 장세는 제가 아까 차트적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두 개 중에 하나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시사적인 뉴스를 많이 안 봐서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 그것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방송을 많이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